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자, 맨날 트럼프 뉴스 지긋지긋하시죠? 예, 오늘까지만 하고 마무리했으면 저희도 좋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와, 근데 트럼프 소식은 정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이슈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찌 보면 능력이에요. 네. 네. 자, 하여튼 오늘도 아마 트럼프 관련 소식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소식들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자,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 나오실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번 주는 거의 대체로 이제 그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었는데 관련돼서 이제 민정훈 교수님과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민정훈 교수님 또 미주 쪽에 되게 전문가셔서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뉴스들 또 있었는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팝업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팝업? 네. 뉴발란스 오늘도? 네. 뭐 한다고요? 뉴발란스 웨이팅 라인인데 어제 남성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네. 길게 줄을 서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튜디오가 그 여의도 현대백화점하고 IFC 그 사이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하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줄을 한 몇백 미터를 서 있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이 새벽에. 네. 이게 뭐냐? 어제는 이제 그 뉴발란스, 뉴발 거기가 이제 그거 무슨 뭐 새로 뭐 나왔나 보죠? 예, 그런가 그것 때문에 아마 서 있었던 것 같고 오늘도 아마 이틀째 서 계신 것 같은데 저런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something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 좀 우리가 반성할 부분입니다. 정프로가 만약에 뭐 여기서 뭐 홀딱 벗고 서 있는다고 해도 저 정도 줄 서 있지는 않을 것 홀딱 같고. 벗고 있진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좀 부족합니다. 예, 우리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우존스는 0.9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97%, S&P 500은 0.8% 상승했습니다. 근데 아까 원래 그게 왜 있냐면은 네. 제가 예전에 그 여기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좀 트렌드를 좀 읽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뉴진스 이런 그렇죠. 예전에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줄이 왜 그렇게 써? 뭐 대단한 트렌드가 있나? 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엔터주 이런 데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 좀 지켜보긴 하는데 옛날에 그 뭐죠? 슬램덩크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제 트렌드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네. 뉴욕 증시는 일단은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그 상호관세 유예 관련한 얘기가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을 후임을 조기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 관련한 얘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월 의장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냐라고 했더니 내가 한 서너 명 정도 이제 고르려고 얘기하고 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후임을 한 9월이나 10월쯤에 좀 조기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올 여름에 발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게 내년인데 네. 벌써부터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싫어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빨리 인하해라라고 하는데 덤비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파월 의장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갈등이 어쩌면 좀 약속대령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되게 안 좋은데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내리는 거면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나쁘지 않잖아요, 미국 네. 경기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안 내리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월 의장을 지목을 하면서 그 자기의 그 광을 더 파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안 네. 좋으면 파월 때문에 그렇다. 좋으면은 파월이 저러는데도 좋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뭐 경기가 좋은데 파월이 저렇게 발목을 잡는데도 내가 잘하고 있다. 네.
뭐 안 좋으면은 내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 했어야 됐는데 내가 얘가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도 괜찮다 이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관세를 좀 유예를 한 게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중구난방인 상황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는 오늘 얘기를 오늘 내가 뒤집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은 발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뭐 그래요? 뭐 하면서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연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도 참 광을 잘 팔아줘요. 뭐 연장할 수 있을 거라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건데, 네. 그러면 정말? 라고 했을 때 정말인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려면은 좀 이제 고위직들이 좀 나서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거다. 뭐 원칙도 없고 네.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결정할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57개 경제 주체, 그러니까 경제 주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57개국과 유럽연합의 상호관세를 4월 9일에 발효를 했습니다. 4월 9일에. 네. 그리고 하루가 그때 안 지났죠. 한 반나절 정도, 12시간, 13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90일간 유예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7월 9일, 8일 날 만료가 되는데 네. 이거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때 한 달 전쯤인가? 그 제가 그때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네. 이거 유예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 근데 유예될 수 있다라는 거의 그 전제 조건은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에. 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관세를 이렇게 탁 때려버리면은 이게 그 관세를 맞는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예 그럼 백악관에 오지도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예를 안 해줄 수 있고. 그런 나라들은 미국하고 거래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남극 옆에 있는 네. 그런 나라까지 다 관세를 매겨놨으니까. 근데 그 나라들은 그 당시에도 이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요? 왜요? 네. 여기 때 트럼프가 막 이렇게 많은 차트 하나 갖고 와서 막 나라 이름 쭉 써 있고 몇 프로 막 관세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때. 네. 그때 뭐 미국에다가 수출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나라들도 관세를 막 매겨놨으니까. 네. 뭐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그때 맞췄습니다. 제가 관세 유예할 수 있다고. 알았어요. 근데 뭐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책이 급변하니까 네. 미리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망을 하거나 뭐 전망에다 베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관세 유예가 될 거야라고 제가 진짜 핵심 지점을 통해서 맞췄다고 쳐요. 네.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어차피 뭐 7월 9일 날 그거 안 될 거니까 협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좀 대응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그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과 관련해서도 핵 협상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란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뭐 핵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완전하고 공식적인 포기를 압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근데 거기에 핵 협정을 체결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체결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게 근데 거기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거다. 할 수도 있는데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거 문서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핵 협상을 하면 좋고 네. 아니어도 괜찮다. 근데 해도 말로만 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좀 맥락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란은 지금 핵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쉈기 때문입니다. 네. 부쉈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의 그 논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네. 가서 벙커버스터로 네. 다 때려 부셨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다 부셨다고. 네.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없는 애잖아. 아, 없는 애랑 뭐랑 합의해? 아니요, 얘는 없는 애니까 네. 합의를 하든 아니면 말로 끝내든 네. 얘는 없는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는데 뭐 이란이 뭐 핵이 뭐 있네 없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란 입장도 되게 재밌는데 일단 그 이란 대통령이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란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서 되게 그 폭격하기 전에 우리는 핵을 다 빼놨고 네. 그래서 큰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센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는 피해를 받은 애야. 네. 너는 핵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다 때려 부셨기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이란은 그럼 거기서 아, 나 있는데? 라고 얘기는 또 때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넌 없어 라고 얘기는 안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란이 나 없구나. 우리 핵시설은 네. 엄하게 심하게 손실을 받았어요. 물론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14발이나 맞아가지고 피해는 확실한 거예요. 네. 라고 지금 이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참 흥미로운 포인트이고 네. 어쩌면 추가적으로 확전이 되는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치를 준 거에 이란이 거기에 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네. 좀 증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어려웠나요, 내용이? 약간 좀 설명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핵심은 하여튼 미국도 이란도 그러니까 미국도 이란도 이란에 핵이 없다는 거를 서로 일단 겉으로는 다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입을 맞춰가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자 입을 그리고 맞춘다니까 좀 야하게 들리네요. 하메네이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네. 하메네이도 뭐 한마디 하긴 했더라고요. 이란이 승리했고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뭐 해가 되지 못했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엄청 때려 부셨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메네이는 뭐 국내용으로 하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BYD가 중국의 전기차 회사 BYD가 생산량을 15%가량 줄이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15%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BYD가 최근에 한 4곳 이상의 공장에서 한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줄였다. 네. 그 8시간씩 3교대를 돌리면 24시간을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2교대로 바꿨다라는 얘기는 그 16시간 네. 근로를 하게 됐다. 그런 가동률을 줄이게 된 거죠.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 BYD가 이제 9개 공장이 있는데 3교대 기준으로 한 65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라고 합니다. 근데 공장 4곳은 2교대 근무로 전환을 하면서 생산량을 좀 줄였고 신규 생산 라인 증설도 좀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산을 감축하게 된 거는 이제 올해 판매량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BYD의 글로벌 판매량이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76만 대라고 합니다. 네. 근데 BYD가 이제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니까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네. 있습니다만, 근데 176만 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판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 테슬라랑 뭐 1위, 2위를 다투는 회사니까. 네. 근데 연간 목표가 550만 대예요. 근데 176만 대니까 지금 6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한 550만 대를 목표로 했는데 176만 대를 판매를 했으니까 한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못해도 한 270만 대 정도는 팔았어야.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좀 올해도 팔 수 있겠구나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우리의 매출 목표. 네. 오늘 뭐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얼마큼 팔 거냐 그래서 되게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네. 그리고서 이제 뭐 쓰는데 절반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그럼 뭐 생산 목표를 줄이지 뭐 이렇게 해주시는 판매 목표를 줄이지. 네. 근데 이게 이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요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BYD가 지난달 말에 전기차 가격을 한 34% 할인 판매를 한다라고 했었고 네. 34% 할인 판매를 한다라는 건 더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이 파는 거의 목적이 뭐냐를 가지고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안 나와서 네. 그러니까 부도가 날 것 같아가지고 빨리 팔려고 한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아서 현금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생산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이게 나가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랑 또 같은 얘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야, BYD가 좀 위기인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그 부분들이 그 중국 정부도 이전에 대금을 안 주는 문제가 되게 심했어요. BYD가. 네. 그것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그랬었는데 중국 정부가 60일 이내에 줘라. 너네 270일에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60일 이내에 주라라고 중국 정부가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그 대금 지급을 나중에 주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금을 나중에 준다라는 의미가 금융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금을 늦게 준다는 건 은행에서 돈 빌린 거랑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근데 이자가 없겠죠. 이자가 없죠. 어.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협력업체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를 네. 대금을 안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을 받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공급망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공급망에다 이걸 떠넘기고 있다 그래가지고 공급망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야 60일 이내에 줘.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BYD가 지금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네. 그게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생산을 줄인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뭐가 좀 큰 문제가 생겼나? 네. 근데 창천자동차 회장님이 제2의 홍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제2의 홍다 그럼 누구야? BYD? BYD? 예. 다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한국에 갑자기 진출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시점. 네, 그 시점에 한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아토3하고 이제 그 C라고 이제 내놓기로 했는데 네. 이게 중고차는 아니지. 중고는 재고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C를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는데 이 C이 한 6개월 전쯤에 페이스리프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페이스리프트 한 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 걸 지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알고 구형 모델을 갖다 팔어. 그리고 이 아토3도 1월에 갖고 왔는데 네. 얘는 좀 싸냅니다. 걔를 딱 우리나라에 출시하면서 저희 BYD가 한국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개하는 차는 아토3 쫙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리고서 바로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를 중국에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토3 이제 샀던 분들이 이제 보조금 때문에 조금 인도가 좀 늦어졌는데 네. 신차를 사고 아직 열세를 안 받았는데 구형 모델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한국을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이슈가 됐었고 네. 세일도 페이스리프트 해놓고서 지금 재고 떨이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BYD에서 딱 얘기하는 게 지금 재고가 안 팔려가지고 공장 가동률까지 낮추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이게 단순히 재고 떨이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문제 있나?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BYD 우리나라 왔을 때 그 막 뭐죠? 광고 문구 네. BYD 막 비우다 비웠네. 그 얘기였구나. BYD 광고 문구가 비우다였었어요. 재고비였구나. 진해 창고를 비우다였구나. 창고 비웠구나. 우리 자동차 전문가 정프로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BYD 지금 이제 차를 쭉 좀 보고 있는데 네. 가격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산 같은 게 좀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로 마음이 좀 가야 살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됐든. 아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해도 별로 이쁘지가 않네 차들이. BYD가. 예. 저 실제로 타봤잖아요. 예. 타봤는데 그냥 장난감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 막 차가 뭐 이상하고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차고 뭐 주행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한데 그냥 장난감 같아. 차 같은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마토 3? 네, 아토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BYD 조만간 안 좋은 뉴스들이 조금 더 들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 힘들고 안 팔리면 네. 갖고 와라. 뭘 거고요? 우리 정프로님이 한번 팔아주시면 내가요? 여기서? BYD를? 아닙니까 이거? BYD 너무 나갔습니까? BYD 회사를 나한테 갖고 오면 뭐 그거는 생각해 볼게요. 아, 근데 얼마 전에 그 유종훈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한번 취재를 해가지고 압권에 올린 게 있는데 유종훈 기자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60일이잖아요. 대금 결제가 6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두 달에 현금 얼만큼 도는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재고 수량하고 거기에 월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계산을 해가지고 네. 60일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빵꾸가 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8월쯤 되면은 BYD 현금이 얼마 빵꾸 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좀 알려주시고 여튼 BYD는 제가 볼 때 7월 말 그다음 8월 한 초중순쯤 그 사이에 뉴스 하나 큰 거 터집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부동산 관련한 뉴스인데요. 이게 부동산 관련한 뉴스는 이렇게 길게 전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지금 이게 워낙 뜨거운 이슈가 돼가지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길게 전해드리고 싶지 않냐면은 가격이 올라도 별로 걱정이 없는 거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주가 오른다고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근데 네.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뭐냐 예민한 이슈라 일단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계시잖아요. 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자가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좋죠. 네. 그리고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제 한 가구 일가구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올라봐야 어차피 살고 있는 건데 떨어지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이사 가기도 힘들고 뭐 그런 네. 상황이 되는데 요즘 부동산 진짜 많이 오르는데 서울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주간 동향 한번 같이 보시죠. 서울이 무려 0.43%가 올랐어요. 주간인데 주간인데 0.43이면 주간. 이거는 곱하기 50 하시면 되거든요. 네. 연간으로 보시면 이게 거의 20% 그렇죠. 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일주일에 뭐 1억 8천 올랐다. 미쳤네 미쳤어. 그런 네, 얘기들이 물론 이런 사례들은 되게 그 가장 많이 올랐던 계약 거래를 하는 거긴 한데 보도가 좀 많이 되긴 하겠죠. 원래 그런 건을 보도해야죠. 원래 기사는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제일 많이 오른 걸 기사 쓰는 건데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가 지난주에 2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동일 면적으로 27억에 거래가 됐다. 일주일 만에 1억 8천이 올랐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계속 자극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샀냐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뭐 다주택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30대 전문직 고소득자가 좀 큰 손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 89년생 91년생 부부가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107제곱미터를 60억에 샀는데 네. 공동 명의로 15억을 대출받아서 샀다. 그러면 35억이 있었다는 얘기. 40억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15억을 대출받았다는 것도 야 15억을 대출받으면 그 이자가 얼마야?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DSR 기준으로 보면은 연소득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의사 부부면은 연소득이 한 3억은 되겠죠. 되겠죠? 예. 네, 되겠죠. 의사 부부래요? 그렇게 얘기가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분들을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뜨거워서 근데 이 부동산 문제가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대응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정부가 가격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면은 100점 100패예요. 네. 근데 부동산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부 뭐 하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뭐죠? 기획위원회 네. 그쪽에서도 좀 정부가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더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네. 불을 안 붙이겠다고 이렇게 때려버리면 정치적 지지가 또 한참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좀 그런 관점에서도 보시는 게 좀 네. 흥미롭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면 우리 정프로님이 한 말씀. 아니 그 뭐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건가를 잘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명문 고등학교들을 이제 강남으로 보내면서 강남을 살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강남을 만든 거지 뭐.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뭐 또 다른 곳에 뭐 그렇게 옮길 수도 있잖아요. 네. 결국 이제 학군으로 뺄 수 있고 삶의 인프라 같은 건 이제 여러 측면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난 진짜 지방 균형 발전을 원한다는 만약에 저 의지가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대학 옮겨,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데 진짜 좋은 학교 다 옮겨놔. 오래 걸리잖아요. 그 목적으로 갈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목적 뭐 예를 들면 삶의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또 그렇게 옮겨놔. 그리고 또 가겠죠. 물론 시간이 걸린다. 네. 근데 그런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되고 글로 간다고 한다면 여기로 더 들어오려고 애쓰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그럼 올라가는 것 정도는 그래도 막을 수는 있겠지. 그다음에 서서히 나중에 내려가겠지. 근데 그 생각이 아니고 아니야 그냥 강남이나 뭐 이런데 미친 듯이 여기는 비싼 저 돈 많이 낼 사람들 살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좀 이렇게 격차 나게 할 거야라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이대로 놔두면 되죠.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정부의 의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취재한 정부의 의지하고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뭐가 좀 있습니까? 통모가? 야, 놀랍습니다. 네, 인사이트죠. 예. 이런 것들은 역시 뭐 아무래도 책을 좀 많이 봐야 가능할 텐데. 네. 그래서 웅진 북클럽 태블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은 정프로님 같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웅진 북클럽. 요 태블릿인데 말이죠. 네. 딱 보기만 봐도 약간 구형 느낌 나죠? 네. 완전 세팅 신형 모델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겐 또 가격과 다른 메리트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예, 요 네. 태블릿은 이북 읽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태블릿이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라든지 OTT 시청, 영상 시청에도 굉장히 좋은 그렇다고 네. 막 최첨단의 엄청난 고성능의 이런 이제 태블릿은 아닌 거죠. 예, 이런 이제 팩트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럼 뭐 가격이라도 싸야지. 그렇습니다. 가격이 지금 59,000원 A급 리퍼 제품으로 네. 59,000원이면 요즘 저 59,000원이요? 59,000원 테무에서 얼마에 주고 사셨죠? 테머에서도 저는 15만 원 주고 샀습니다. 테무 15만 원보다 3분의 1 가격이다. 근데 얘가 성능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 아이씨, 그 테무 씨. 새끼들. 태블릿이 59,000원이라고요? 59,000원이에요. 아, 요건 사실 뭐 어디 소고기 1인분만 해도 59,000원 하는 데가 많은데 네. 면티 하나에도 59,000원씩 파는데 그럼요. 네, 태블릿 하나가 59,000원입니다. 네. 요 태블릿 안드로이드 8.0 탑재한 10인치, 10.1인치짜리 태블릿이고요. 12개월 무상 AS는 보장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뭐 하나 그래도 안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요 정도. 그렇죠. 아니 뭐 요런 거는 그런 것도 괜찮아. 그 앨범처럼 사진을 집안에 놓고 사진 계속 돌아가게. 액자처럼 네, 전자 액자 같은 거죠. 전자 그것도 액자. 나쁘지 않습니다. 네. 59,000원이면 그 정도 가격 하겠네. 네. 자, 59,000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우리 스마트폰 특히 이제 갤럭시 쪽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요 버즈 2 프로입니다. 예, 버즈는 뭐 버즈는 좋은 거 맞잖아요. 그죠? 버즈가 그냥 제일 좋은 거죠? 애플의 에어팟 그럼 그런 갤럭시는 거죠? 버즈 딱 그거죠 그냥. 그죠? 대명사죠 대명사. 난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안 빠지더라고요. 난 이게 안 빠지는 게 뭐예요? 이게 움직이면 네.
나는 지금 이어폰을 잘 못 쓰잖아요. 빠질까봐. 네. 근데 얘는 내 쓰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니까 운동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안 빠지더라고요. 네. 아, 밥 먹을 때 귀 움직이니까요? 밥 먹으면 이렇게 턱 움직이면서 여기 막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빠지잖아. 안 그래? 나만 그런가? 아니요, 맞아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저 쓰는 애들 보니까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이어폰들은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 안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버즈 2 프로는 뭐 네. 운동하실 때 다들 쓰고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으니까. 이것도 잃어버리신 분은 이것도 새거 사려면 또 아깝고 뭐 이러실 텐데 저희가 제일 짜증 날 때가 유닛 하나 잃어버렸어요. 둘 중에 한쪽. 네. 근데 이거 유닛 하나 살려면 거의 한 개 가격하고 그 별반 차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차라리 그냥 새 거 사지 말고 이래 버리는데 그럴 때 비싼 거 사기 좀 뭐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런 저희가 이제 핫딜가로 가져오는 네. 이런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예, 11만 9천 원. 네. 예, 여기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소음 같은 거 이렇게 잘 잡아주는 모양이죠. 주변에. 네, 이런 것도 있는. 또 방수도 생활 방수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뭐 갑자기 어디 좀 이렇게 수도가에 떨어뜨리고 이러면 네. 또 막 마음 아픈데. 제가 버즈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한번 에어팟 유닛을 잃어버려서 그걸 살려고 했었거든요. 하나에 15만 원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새거 그 신제품 사고 말지 마 이랬었는데 11만 9천 원이면 유닛 하나 가격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잃어버리신 분들도 이렇게 이번 기회에 사셔갖고 네. 나중에 또 한쪽 또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왼쪽만 2번 잃어버리면 좀 그건 애매하네. 왼쪽만 2번 잃어버리면 그래도 약간 속쓰리시겠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종프로님 그 소비자들의 고충을 어떻게 그렇게 너무 잘 잘하세요? 알아. 그래요? 왼쪽 2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나? 생각도 못 해봤네. 있을 것 같아. 근데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자, 웅진 북클럽 태블릿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프로 2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얼른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계획 있으시죠? 주말에 그 해저 사진 전시회를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심해. 망간 단계 보러 가십니까? 망간 단계는 아니고 저 애가 물고기도 좋아하는데 그래요. 아는 분이 해저 사진 전시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어딘가 인어가 살고 있다는 그 환상 아이들에게 여전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도 좀 한 사람 먹고. 해저 사진, 물고기 사진 한참 보고 나서 회 먹으러 간다고. 와, 동심 파괴. 못됐다 진짜. 자, 들어가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